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 선생님 모시고 좋은 정부 만들기 이어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선생님 좋은 정부 만들기 말씀해 주신 게 오늘로 20회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 뭐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이거 선생님 그거 보면 참 너무 무거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선생님의 고정 팬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서 선생님 매주 수요일 새벽 아침이죠. 정말 아침 7시가 뭐 기다려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실 제목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세상이 하도 거꾸로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원래 좀 품위 있게 얘기하면 뒤집어 보아야 진실이 보인다. 그런데 좀 더 생경하게 이야기하면 거꾸로 보면 정말 진짜가 보인다 하는 것이 선생님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네. 그냥 있는 거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 깊은 거는 잘 들춰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알 수도 없죠. 보통 사람들 예, 입장에서. 그건 힘든 얘기고. 네. 그 원래는 지식도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현상을 보는 phenomenology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본체적인 거를 nominal이라 그러는데 네. 발음은 nominal 그러지만은 그 스펠링은 N-O-U 네. M-E-N-A-L nominal 그러거든. 영어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에요. 영어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문과 네. 나왔는데 안 잊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본체적인 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도록 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통계 수치예요. 이게 참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수상이었나요? 디스레일리. 디즈레일리가 한 그 유명한 얘기. 그렇죠. 한번 본토 발음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경험주의, 행태주의가 예, 예. 막 학문적으로 풍미하던 시대라 이 통계를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대학에서 통계를 배운 게 표준 편차 정도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가서 이제 결국은 뭐 요인 분석까지 다 공부하고 왔는데 네.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 통계학인데 서문에 네. 바로 디스레일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 있다. 세상에 거짓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 거짓말, lie. 둘째,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 damned lie. 그 마지막이 통계입니다. statistics. 세 번째가 거짓말 중에 왕 거짓말이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통계에 우리가 많이 속는데 네. 이 정부도 예외 없이 통계적 발표 유리한 건 맞다 그러고 불리한 건 틀렸다 그러고. 그래 작년에 통계청장 목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황수경 청장이라고. 맞습니다. 저희 황씨 집안에 오랜만에 인물 났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원래 그 황수경 청장은 원래 좌파예요. 네. 진보학자인데 저 문재인 대통령 구미에 안 맞는 통계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 그래갖고 목 날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KBS 유명한 여자 앵커도 황수경 앵커. 예, 이 황씨 인물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경험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벌써 이렇게 보니까는 20년 전이네요. DJ 정부 때 네, 말씀하시는군요. 정부 때 네.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안건이 뭔가 하면은 이제 IMF 직후라 그 당시는 공무원들 봉급도 아주 그 낮고 네. 모든 게 열악하고 네. 그래서 체력 단련비를 올려야 되겠다는 게 이슈였습니다. 하도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 돈 좀 주자. 250%로 올리겠다는 이제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네. 그거는 안 되니까는 50%만 하자. 네. 그래서 중재안이 125%였는데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네. 그 공직자들이 연금에서 빌려가는 돈이 그 당시 사람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2조에 달했어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 정부 예산 그래봐야 한 200조 남짓일 텐데. 그것도 안 됐죠. 근데 그 2조나 2조나 그 연금을 갖다가 그 담보 삼아서 빌려간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하고 정부하고의 네. 이 임금 격차가 네. 점점 더 커져요. 네. 그래서 나는 주장이 좀 취약 단련비를 올리자는 거였고, 예, 예. 그 당시 부총리가 있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 예, 예. 이제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네. 한참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몇 장관도 오고 네. 청와대 수석들도 앉아서 한 10명이 하는 회의에 자료를 들이댔더니 경제부총리 왈 네. 그 통계 엉터리다 그랬어요. 아 경제부총리가 그러니까 김과 그 당시 이제 김광우 교수님이 바로 중앙인사위원장으로서 공무원들 그 월급 뭐 신분 보장 이런 걸 총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주무장관으로서는 그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력 단련비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경제를 갖다 좀 주무르고 있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아니 김 위원장님 어디서 그런 엉터리 통계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끼리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은데 네. 막 저기 힘이 약한 부처 막 무시해요. 막 무시하고 하여튼 꼴 사는 일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통계청이라는 게 귀 부처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외청이니까요. 네, 기관인데 거기서 통계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뭐냐 도대체. 예. 그냥 꼼짝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실장이 김중권 실장이었는데 김중권 대표님 제가 김 모셨던 실장이 중재하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를 했어요. 125%로. 그렇게 됐는데 네. 참 그날 한 달 만에 이제 임명 한 달 만에 겪은 일인데 네. 청와대가 하도 다른 부처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참 아주 기분 나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아유 한 달 됐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첫 번째로 사표 내셨군요. 사표를 써야 되겠다고 느낀 거고 네. 3년 동안 사표를 5번을 썼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비서실장 손에서 대통령까지 갔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네. DJ한테 나는 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런 편지를 쓴 적이 내 통이동 일기라고 아 선생님이 네,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이건 한 보통 20년 전 얘기입니다. 나오기는 10년 전에 나온 거지만 선생님 지금보다는 뭐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으신데요? 지금이 더 낫죠. 그 어느 역사학자가 예. 뭐 또 자랑해서 그렇지만은 예. 이조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 이후에 실명으로 밝힌 최초의 정부 기록이다. 실명으로 다 실명으로 썼어요. 나쁜 사람들 다 욕할 거였겠고. 자 여러분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와서 서점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도서관에 가서 꼭 빌어보십시오. 왜냐하니까 조금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승정원 일기 이후에 대부분 자서전에 이런 걸 쓰면 예를 들면 뭐 김모 X, Y 이런 식으로 K 그렇죠. 이니셜로 쓰지 사람 이름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갖다 박았는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럼요. 사실과 다르면은. 그래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당시 DJ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다 실명으로 박은 매일 썼어요. 매일. 일찍이기 때문에 사실상 DJ 정부의 그 어떤 정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 있는 그리고 단 한 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품절됐으니까 못 사겠지만. 도서관 가서 하여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네. 디슬레일리도 그랬고 예. 윈스턴 처칠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내가 조작한 통계가 아니면 다른 통계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 대전제는 처칠 총리조차도 나는 조작을 한다. 그렇죠. 나도 조작을 하는데 내가 조작한 거는 내가 원 모습이 어떤 건지 나는 안다. 내가 조작하니까 딴 사람들도 조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작한 거 빼놓고 아무도 믿지 마라. 정부만이 아니라 네. 교수들도 연구하다가 자료 조작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이 경제 정책에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건 숫자지 않아요. 그 사실 숫자에 사람이 약해져요. 약해지죠. 예. 예. 그 숫자 들이대는데 어떻게 그걸 뭐 어떡합니까? 네. 믿어야죠. 네. 근데 히랍 금원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셈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이 아니다 이럽니다.
영어로 한번 영문과 출신.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요 밑에다가 찾아서 이렇게 자막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다시 히랍 격언의 일단 카운트, 즉 셈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If you start to count it, 네, it ain't it. 그건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숫자 이제 예를요 이런 걸 듭니다. 돌의 무게를 쟀는데 네, 그러면 돌의 무게가 한 뭐 500 그럽니다. g이다. 예, 그러면 무게만 500이지 생긴 게 돌이 뭐 이렇게 생긴 저렇게 생긴 다 다른데 그냥 돌을 그거라서 500g이다. 그러면 돌의 모양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사라지고 예, 그죠? 예. 선생님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 중에 바로 우리의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할 때 그런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이 돌의 무게는 500g이라는 순간 이 색깔이 검은 것이 흰 것인지 딱딱한 것인지 부스러지기 쉬운 그렇죠, 것인지 그렇죠. 삐죽한 것인지 둥근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통계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 그죠? 왜곡하면 한이 없고 네. 그리고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서 수치로 표현되는 네. 이를테면은 GDP, 뭐 GNP 네네. 이런 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이거를 이제 다시 생각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제 거꾸로 보기 얘기를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우리가 너무 뭐랄까 루틴하게 너무 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보기 때문에 역발상을 통해서 좀 뒤틀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요새 유행 중에 하나가 네. 거꾸로 캠퍼스란 학교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예. 그 핀란드에서 2014년에 시작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해화동에도 시작이 되고 예. 그러니까 학생들 대한학교보다도 더 진보적인 네네. 학생들 모아놓고 실험하면서 그냥 뭐 읽고 가르치고 뭐 외우가 아니고 예예. 실험을 직접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꾸로 그 이름을 거꾸로 캠퍼스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유행이 되는데 네. 이 정부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보면 기존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기존의 이스태블리시먼트 즉 일반 우리 그 당시 한 지난 70몇 년 동안 중에 한 60년 넘게 메인스트림 해왔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뒤집는다는 게요. 네. 그 아시잖아요. 창업하고 수송 중에 그뭐 어느 쪽이 어려우냐 한번 그 정광정요 예예. 참 많이 읽으셨잖아요. 한번 예. 거기서 설명 뭐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그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그 당태종 이재민이 당나라 보면 자기 형인 이제 태자를 갖다가 제거하고 자기 아버지를 퇴위시키고 황제가 됩니다. 그 어렵게. 그래서 어느 날 탁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짐이 생각한데 창업이 어려우냐, 아니면 창업 이후에 수성이 어려우냐. 그때 방현령이라는 재상이 얘기합니다. 폐하, 그건 당연히 창업이 어렵죠. 그러니까 또한 간의대부 위증이 얘기합니다. 폐하, 아닙니다. 수성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옥신 할 때 당태종 이세민이 굉장히 영명한 황제였던 것 같습니다. 딱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자, 방현령은 나와 함께 화를 맞아가며 그야말로 화살을 맞아가며 피를 뒤집어 써가며 그 어렵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방현령은 창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참여해서 우리가 다 저 왕조를 세우고 나서 뒤늦게 참여한 위증은 세워진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 또한 안다. 그러니 위증은 당연히 수성이 어렵다 한다. 그러나 과인이 아니죠. 그때 황제 짐이라 그러게. 짐이 생각한데는 네. 이미 창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수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재경들은 수성에 힘써주기 바란다. 알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도 힘들지만은 사실 수송이 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다른 재밌는 예를 들어보면은 네. 미국 MLB
이제 야구 중계하고 또 뭐 그런 이제 그 게임들 네. 모아서 할 적에 네. 톱 플레이어 한 뭐 50등 네네. 쭉 이제 소개하는 재밌는 장면들이 네. 나오는데 근데 그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50개 장면 중에 한 70% 이상이 이 어려운 공을 받는 거예요. 아, 공격이 아니고 수성입니다. 포수, 투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수죠, 포수. 아, 그럼- 수비. 수비에서 예, 예. 특히 외야수들이 그 어려운 거를 잡아내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유현진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마틴인가 두 투수와 포수의 네. 수비력도 뭐 네. 제일 여야 되지만 네. 그 어려운 거의 뭐 홈런성 잡아내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잡는 거. 그렇죠. 뭐 그냥 평행으로 날라서 잡는 이런 일들이 더 멋있는 장면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수성이 어렵다, 수성이죠. 예. 멋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정부는 창업을 했는데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계속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과 논리는 틀린 거예요, 지금. 선생님, 여기에서 아까 저 이세민의 말에 숨어 있어요. 정답이. 예, 뭐죠? 창업이 수성난, 즉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는 것은 그 앞에 대전제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여서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 하는 얘기를 그냥 주웠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의 어려움을 모르니까 수성의 필요성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네. 근데 뭐 쉽게 얻은 건 물론 아닌데 뭐 하여튼 나는 대통령 아무리 비판을 해도 네. 국민이 택한 그래서 선출된 네. 대통령이니까 일단 존중을 하는데 예. 개인보다는 그 직함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가 이제 질서가 유지되고 이 프레지던시니까 대통령 그렇죠. 직이죠. 직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수성의 어려움인데 말씀하신 대로 창업도 쉽게 했고 수성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너무 쉽게 국가를 갖다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펑크가 나고 그 펑크가 나는 것이 이제 보면 경제 문제 또 보면 대북 문제 외교 문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미래 이 모든 부분이 막 터져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수성에 있어서 너무 느슨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오늘 보면 과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네. 왜 정부 운영이 어려운가 하면은 권한을 청와대에서 모두 쥐고 있어서 네. 각 부처 장관 내 차관 그 밑에 국과장들이 네. 일할 무슨 신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만해지는 거고 네.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물을 새는 거죠 지금 막. 막 세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정부 운영은 무슨 창업이고 수성이고 뭐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네. 과거에 뭐 기득권들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네, 네.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근데 네. 고치는 방법이 법이라는 걸 칼처럼 휘두르고 있으니까 네. 이게 고쳐질 리가 만무한 거고 맞습니다. 본질, 네. 본체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경제 통계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를 들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오고 학교에서 다 배우는 얘기지만은 GDP를 네. 어떻게 계산해요? 거기에는 예. 무슨 쥐약도 네. 무슨 나쁜 무슨 악취가 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그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 생산 말 그대로 gross domestic product 아닙니까? 국내 생산되는 모든 것이. 모든 거 네. 재화와 용역은 다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기름 새는 것도 다 플러스. 네. 그게 빈곤 이제 뭐 하여튼 무슨 범죄, 네. 예? 벌목, 나무 잘라 네. 이런 거 전부 다 플러스로 카운트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런 것 중에는 GDP 이런 게 예를 들어서 3만 불 됐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고 기업이 유보해 놓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뭐 3만 불?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못 살지? 왜 불만이 많지 않은 생각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lie, the damned lie, Damn right. and 이건 statistics. 그렇죠. 통계. 통계를 잘못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60년대에 로버트 케네디라고 그 케네디 대통령 동생 법무장관이 예.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시의 아름다움. 네.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 덧붙여가지고 음악의 음률, 네. 그죠? 그 다음에 찬연한 노을빛, 그 정말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네.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건 하나도 셈 속에 들어가질 않고 그냥 허황된 것들만 잔뜩 해가지고 키우면 네. 그게 무슨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3050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 퍼 캐피타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세계 7개밖에 없고 그게 우리나라다. 근데 근데 본인이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숫자만 얘기해서 국민들이 감동이 없어요. 없지요. 근데 뭐 피부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당장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그 가슴이 제가 2016년에 한참 종편에서 이제 맹활약할 때 그때 얘기면 2016년 5월 28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정확히 3년 전에 그때 저 구이동 그 저 지하철 갑자기 목이 왜 구이동 지하철 그 역사 그 수리하던 19살짜리 김군이 점심도 못 먹고 삼각김밥하고 저 신라면 컵라면 그 옆에 먹겠다 놔두고 그 시간 쪼개가는데 그 슬라이딩 도어즈라고 그러죠. 그 도어, 그 스크린 도어 그거 작업하다 끼어 죽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3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박원순 시장 비롯해서 당시 뭐 문재인 뭐 그 당시 이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 빼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빼고 모든 뭐 보면 정치인들이 다 그 빈소 가서 고개 조아리고 다 우리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게 3년 전인데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우리는 김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보면 그 죽음을 바탕으로 보면 뭐 이른바 뭐 정규직화 해야 된다. 거기서 보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있는 사람들만 진짜 덩어리 키우면서 잊어보니까 경찰들 줘 패갖고 이빨이라 부러뜨리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이 행복합니까? 3070, 3050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훈 그 소설가의 네. 목숨이 낙엽처럼. 그 칼럼 네네. 그거에서도 인용했듯이 네.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청 하도급 해가지고는 정말 그냥 쓸모없는 소비품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돈은 위에서 챙기고 위에서 챙기고. 그냥 얼마나 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겨우 뭐 삼각김밥 뭐 컵라면 먹으면서 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비극들이 계속되면서 권력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나는 전교조가 시작됐을 때 내가 그 당시 일기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뜻으로 그때는 학교가 너무 교사들이 권위주의적이고 그렇죠. 정부가 완전히 지금보다 더 장악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나는 그 참 잘하는 일이라 했는데 점점 더 특권화돼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왜곡이 된 거죠. 네. 뭐 하여튼 이 선생님 말씀대로 좀 1989년 올해가 아마 오늘인가 내일일 겁니다. 전교조 출범 30주년이에요. 그럴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가장 없는 사람. 우리 흔히 이제 보면 노조 이야기하면 예전에 늘 보면 전태열, 전태열 그 당시 이제 어린 전태열 청년 전태일을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민주노총은 그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기득권이 되었고요.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전교조 누구도 손 못 대는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되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지배 세력이 됐어요. 참여연대, 민변 이 4대 권력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주소 꼼짝 못해요 여기다가. 그때 말이야 이건 뭐 정말 거꾸로 가도 한참 가는 건데. 진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GDP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네. 그 계산이 엉터리인 게 예를 들면은 양로원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시간과 비용은 플러스 GDP에 들어가요. 맞습니다. 근데 노모가 집에 계신데 정말
돌볼 분이 없으니까는 아들이 직장을 휴직을 하고 가서 돌본다? 그거는 마이너스. 그건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봉사하고 뭐 봉사 또 뭐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네.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 희열이 얼마나 큰 거예요. 네.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경제학에서 다 하는 얘기지만 인정, compassionate, 네. 인정 경제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이 제대로 카운트돼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네. GGPI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Genuine Progress Index인데 네.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진정 진보 개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미국의 경우인데 네. GDP하고 GPI를 그려보면은 GPI는 항상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상인데 경제하는 사람들이 특히 정부가 그냥 뻥튀기를 해가지고 잘 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쏘가서 계속 보면 마치 피리 부는 사람한테 쭉 쫓아가는 애들만이 줄줄줄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게 쾌락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쾌락적 공리주의적 쾌락주의자들이 이제 그냥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걸 믿는 거고 뭐 아담 스미스 이후에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그 유명한 인도의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최근에 그것도 오래된 책이지만 번역은 최근에 나왔는데 네. 정의에 관하여 네. 라는 데 나오는 이제 예로 피리가 3개 있는데 예. 피리 3개를 누가 피리는 하나인데 피리는 하나인데 세 사람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느냐? 누가 주장하는데? 네, 만드는 사람이 내 거죠. 내 거죠. 그것은 자유주의자죠, 그죠? 네, 네. 내 거지, 내가 만들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달라붙는가 하면 피리를 내가 제일 잘 부니. 연주자. 이건 나한테 달라. 네. 이게 쾌락적 공리주의. 그게 쾌락적 공리주의죠. 세 번째 악인은 누군가 하면은 나는 가지고 놀 장난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날 달라. 피리라도. 이 경제 평등주의인데 네. 이 정부가 막 표방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3번. 이 정부는 3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피리의 효용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죠. 피리는 원래 불어야지 피리가 피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경제 정책의 논리며 본질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통계를 우기는 거고. 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시인 고은 선생이 네. 강연을 한 거에 있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쓰는 모든 말 중에 92%는 거짓말이에요. 저희 말 중에도 92%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짓말 한다고 너무 욕하지를 마시고 예. 이건 좀 희화적인 얘기고요. 예. 거짓말도 착한 거짓말이 있고요. 화이트 라이라고 합니다. 네, 나쁜 거짓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부가 거짓말하는 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부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정부 같아.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좀 예. 국민만 불쌍한 거죠. 자, 국민만 불쌍한데 어쩝니까? 그렇다고 나라를 없앨 수도 없고 정부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네. 3년째부터는 네. 거꾸로 볼 건 거꾸로 보지만 본질을 보는 네. 예?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칼만 휘둘르면 바뀌는 줄 아는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네. 대통령부터 수석부터 장관들 정신 차려서 정말 힘을 모아서 들을 건 듣고 그죠? 스스로 반성하면서 고쳐 나가는 일이 병행되어야지 수승인 거지.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장자크 루소의 이런 말이 굉장히 보면 우리 민주주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장자크 루소가 그 영국의 선거제도를 비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영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 하루 날은 시민들이 왕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노예로 돌아간다.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 그냥 좋다고만 믿으면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는 건데 네. 선거에 당선되면 뭐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모든 걸 독차지하고 승자가. 그래도 고맙게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뭔가 국민들이 뭐라 위정자랄까 국가 운영 위임자 우리가 위임한 그 정부에 대해서도 또 이른바 평가할 건 평가하고 그다음에 깨우쳐 이걸 좀 깨우쳐라라고 주의 줄 건 좀 주의 주는 그런 총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총선도 오고 이제 3년 뭐 그냥 딱 지나갈 텐데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선거 캠페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현충일이 있는 주라 예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앞으로 대통령은 군 출신 하나 뽑자예요. 그 이유는 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이죠. 군만이 아니지만 군관민이 옛날 민관군. 민간군인데 네. 민이 뭐 물론 이제 뭐 하여튼 그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군 출신 대통령이 있어야지 나라가 산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특전사라고 맨날 자랑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남아 있으면은 아 그럼요. 그 특정사 참 힘든 군 중에서도 이제 힘들고 정말 훌륭한 이제 부대이고 그런데 그 얘기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선생님이 과연 군 출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김광우 선생님이 설마 예전에 박정희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